자, 1번입니다. 자, 우선 2020년 3회차 기출 문제. 자, 1번 리팩토링의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리팩토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팩토링이 뭐죠? 그쵸. 결과에는 변경이 없고 코드의 구조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쉽게 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써보면 리팩토링의 목적은 소프트웨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수정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다. 뭐 여기다 부가적인 뭐 설명을, 다른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결과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재조정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어떤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면 됩니다. 뭐 아니면은 리팩토링에 대해서 뭐 다르게 쓴다면 뭐 유지보수 향상, 유연한 시스템,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또 다른 답안으로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2번 다음은 C 언어 소스 코드 문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메인부터 시작을 해서 변수 i와 c라고 하는 애가 0으로 초기화가 됐고 while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가 조건식 부분인 거잖아요. i가 10보다 작을 경우 i를 플러스 시키고 c 곱하기 i 해서 그 값을 c에다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처음에 0 들어옵니다. 뭐 하나 더 증가시키고 그러면은 i가 1이 되고, 자, 1을 0에다 곱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되죠? 0 곱하기 1은 0이죠. 자, 그러면은 c는 아직도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i는 아까 얼마였죠? 1이었죠. 1 플러스 시키면 2 되고 2 곱하기 0 한 값을 다시 집어넣겠대요, c에. 자, 그러면 2 곱하기 0은 0이죠. 즉 어떤 수를 곱하든지 간에 c가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뭐 9를 하더라도 10을 하더라도 계속 0이고 출력을 뭐로 했어요? c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c는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0이어야겠죠. 이해되실까요? 왜? c가 0인데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1을 곱해도 2를 곱해도 3을 곱해도 뭐 9를 곱해도 10을 곱해도 다 0이 되는 거니까 0을 곱하면. 그래서 정답은 0이다. 자, 3번 대표적인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한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로 불리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뭐죠? 그쵸. OSPF죠. 자, 이게 뭐예요? 얘의 특징이 뭐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홉 카운트, 무제한, 라우팅 요런 단어들이 이제 얘의 특징이 되겠죠. 이제 얘랑 같이 나오는 게 립, 근거리 통신망, 소규모 네트워크. 자, 그리고 4번 가보겠습니다. 형상통제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통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우리 형상관리에서 절차가 첫 번째 형상식별, 그 다음 형상통제, 그 다음 형상감사, 그 다음 형상기록 이렇게 되죠. 형상식별 단계는 형상관리 단계를 정의, 식별하는 활동인 거고, 형상통제는 뭐죠?
형상 항목의 버전 관리를 위해서 변경 여부와 변경 활동을 통제하는 활동. 이게 형상 통제죠. 자, 그럼 형상 감사는 뭐예요? 소프트웨어 베이스라인의 무결성 평가. 형상 기록은 소프트웨어 형상 및 변경 관리에 대한 각종 수행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형상 기록이죠. 이해되실까요? 뭐 만약에 너무 기억이 안 난다. 뭐 버전 관리라는 단어라던가 변경 여부, 변경 활동을 통제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뭐 정말 이게 답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개발업체와 외주 업체에 대한 형상 통제 및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주시면은 약간의 감점은 있더라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은 했기 때문에 부분 점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심리학자 톰 마릴은 컴퓨터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며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일련의 방법을 기술적 은어를 뜻하는 뿅뿅뿅뿅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그쵸. 프로토콜이죠. 자, 프로토콜이 이제 기술적 은어를 뜻하는 언어인 건데 걔가 진짜 하는 기능이 뭐죠? 프로토콜의 기능. 첫 번째, 데이터 처리 기능. 두 번째, 제어 기능. 세 번째, 관리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자, 그래서 만약 프로토콜이 이렇게 기술적 은어를 뜻하는 무슨 용어로 도착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표준화된 통신 규약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아, 프로토콜 이렇게 아셔야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다음 6번입니다. TCP/IP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뭐뭐뭐 메시지를 보내서 오류가 발생함을 알린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뭐죠? 그쵸. ICMP.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죠. 자, 그래서 ICMP가 뭐다? IP 패킷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알려주는 프로토콜. 그래서 메시지 형식은 파일 바이트의 헤더와 가변 길이의 데이터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잘 안 보이니까 약간 확대를 할게요. 자, 다음 아래 제어 흐름 그래프가 분기 커버리지를 만족하기 위한 테스팅 순서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기 결정 커버리지는 뭐죠? 분기 커버리지가 뭔지 알아야지 걔를 만족하는 테스팅 순서를 쓸 수 있잖아요. 자, 분기 커버리지는 결정 포인트 내에 전체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를 수행해야 한다. 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풀었던 문제이긴 한데 자, 첫 번째 1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1.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2. 여기까지는 고정이고 자, 그 다음 yes로 갔어요. yes. 자, 그러면은 3. 여기서 4. 5. 6. 7. 요 순서대로 가거나 가고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 방식대로가 아니다 라고 하면 1, 2, yes가 아닌 곳으로 가면 되니까 바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로 갔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쪽도 돌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4, 5, 6, 7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이게 아니다. 자, 그럼 or 뭐가 되면 돼요? 1, 2, 3, 4, 5, 6, 7 요거거나 아니면 1, 2, 4, 5, 6, 1 요거거나. 정답은 얘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 있습니다. 뭐로 적어도 정답이긴 해요. 이렇게 적으셔도 정답이고 이렇게 적으셔도 정답입니다. 어쨌든 전체 조건식이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다 타는 그 경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8번. 자, 다음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과목별 점수의 평균이 90 이상인 과목 이름, 최소 점수, 최대 점수를 구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우선 조건들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1번.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뭐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됩니다. 자, while 구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group by having 구문은 반드시 사용을 한다. 4번. 세미콜론은 생략이 가능하다. 별칭을 사용을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성적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그쵸, 조회하는 문장이니까 select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그쵸, 과목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이 지금 결과 있으니까 나와야 할 거고, 최소 점수 이렇게 쓰면 되나요? 지금 봐야 되는 게 최소 점수, 최대 점수. 그쵸? 우선 from 성적 테이블에서 얘네들 가지고 올 거고, 자, 이렇게만 우선 봤어요. 자, 최소 점수라고 하는 컬럼 여기 있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점수들 중에서 계산을 해서 집계를 해서 여기서 제일 조그만한 점수를 찾아내라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해줘야겠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쵸, 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집계 함수를 어떤 거에 대한 최소 점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컬럼에 대한? 그쵸, 점수 컬럼에 대한 최소 점수를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에 최소 점수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민 점수 이렇게 나오죠, 컬럼 이름이. 자, 근데 결과를 봤더니 최소 점수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즉 별칭을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as 최소 점수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죠. 자, 최대 점수도 동일하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최소 점수처럼. 자, 최대 값을 가지고 오는 거 뭐예요? 저 맥스죠, 맥스. 자, 점수라고 하는 컬럼에 최대치를 가지고 오고 그거에 대한 컬럼 이름을 최대 점수로 하겠다. 자, 얘네들에 대한 컬럼들은 다 요 성적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것이고, 어떤 구문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대요? group by having 구문을 사용을 해야 된대요. 자, group by는 뭐 하는 애였죠? 묶어주는 애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과목별, 뭐 성적별, 학과별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별, 나라별 이런 식으로 묶어야 할 때 그룹 바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고, 여기서 지금 과목별 점수의 평균이 90 이상인 요것들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과목별로 묶어야겠죠? 자, 어떻게 묶으면 돼요? 그룹 바이 과목으로 묶으라고 했으니까 과목 이름 이렇게 하고, 자, having은 뭐 하는 애였죠? 그룹으로 묶었을 때 그 그룹에 대한, 그쵸, 조건을 줄 때였죠. where절을 쓰는 게 아니라, 왜 where절은 먼저 시작되잖아요. from, where, group by, having 요 순서니까. 자, 그래서 요 과목을 묶고 그거에 대한 조건을 주고 싶다면 having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얘가 뭐였어요? 과목별 점수의 평균이 9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평균 어떻게 구하죠? 그쵸, average라는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하고, 뭐에 대한 거? 점수에 대한 거 평균을 구해라. 그리고 그 평균이
9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자, 뭐 세미콜론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요거까지는 작성을 꼭 안 해주셔도 되고 뭐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지 생략하세요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계속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진짜 그냥 시험에서 생략하시는 분 있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붙으면 무조건 세미콜론까지 작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세미콜론을 작성하는 버릇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7번에 대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보면은 편하게 그냥 다 yes, 다 no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깔끔해요. 분기 커버리지라는 게 나오게 되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답안은 뭐였냐면은 우선 yes, yes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1번부터 시작을 하겠죠. 여기가 시작 포인트니까, 스타트 지점이니까. 자, 그래서 1 가고 2 가겠죠. 여기 뭐 다른 뭐 yes든 no든 뭐가 없잖아요. 무조건 이 방향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2. 그 다음 얘는 yes, yes라고 했으니까 yes 쪽으로 가야겠죠. 자, 어디에요? 3. 그 다음 여기 가면은 4. 어차피 여기도 없으니까 5, 6 그리고 1 이렇게 가도 되고 노로 가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따지면은 1, 2 그 다음 4 여기로 가야겠죠. yes가 아닌 거니까 5, 6 그 다음 노니까 7. 우선 이게 1번 답안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걸 잘못 써서 그렇군요. 두 번째 이제 여기도 yes, no로 가거나 아니면은 no, yes로 가거나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es, no로 가게 되면은 1, 2, 3, 4, 5, 6, 1 no, yes로 가게 되면은 1, 2, no니까 4, 5, 6, 1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외우시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드릴게요. 1, 2, 3, 4, 5, 6, 1 1, 2, 4, 5, 6, 7 두 번째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or 1, 2, 3, 4, 5, 6, 1 1, 2, 4, 5, 6, 1 자, 이러시면 될까요? 상원님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편하게 외우려고 하면은 다 yes일 때, 다 no일 때 분기 커버리지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다 yes일 때 하나, 다 no일 때 하나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 방법을 더 강추드립니다. 분기 커버리지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래서 해당 답안 정정했고 방식은 yes, no, yes, yes, no, no, yes, no, no, yes 이 방식까지 해서 알려드렸고 그냥 쉽게 아시려고 하면은 편하게 다 yes, yes, 다 no, no 이렇게 외우시는 게 깔끔하다. 분기 커버리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번까지 문제를 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delete, 여기서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민수인 튜플을 삭제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DML에서 select, delete, update 하나 뭐였죠? select, delete, insert, update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삭제하는 SQL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 사용을 해야 되죠? delete를 사용을 해주셔야죠. 자, 가끔 가다가 이걸 보시고 뭘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드랍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 테이블 자체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구조 자체가 데이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민수인 튜플을 삭제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delete from 어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없앨 거예요?
학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없앨 건데 그 중에서 난 다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where 이름이 그쵸? 민수인 애를 삭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10번입니다. 릴레이션 A와 B가 있을 때 릴레이션 B 조건에 맞는 것만 릴레이션 A에서 튜플을 꺼내 프로덕션하는 관계대수 기호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계연산자, 관계대수 뭐 있죠? 순수관계연산자 4가지 알려드렸었는데 첫 번째 셀렉트, 두 번째 프로젝트, 세 번째 조인, 네 번째 디비전. 자, 해당 요 내용에 해당하는 정답은 뭐죠? 디비전이죠? 자, 근데 기호로 작성을 해달래요. 자, 기호 어떻게 작성해 주시는데요? 그쵸?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디비전인데 기호를 여기다 작성을 못해가지고 요 나누기 기호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설명을 조금 해볼까요? 추가적으로 합집합 있었죠? 합집합 어떻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생겼고 얘는 합병 가능한 두 릴레이션의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고 교집합은 이렇게 생긴 거였죠? 합집합은 이렇게 해서 요거 다 구하는 거, 교집합은 얘네 두 개 중에서 요만큼만 구하는 거. 자, 차집합은 빼기죠, 빼기.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A 여기서 B 요거를 빼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요만큼만 남겠죠? 요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셀렉트는 릴레이션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을 선택하는 연산.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생겼었고요. 자, 프로젝트는 파이 같이 생겼죠, 이렇게. 프로젝트는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를 연산 대상 하는 주어진 릴레이션에서 속성 리스트에 제시된 속성값만을 추출을 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거죠. 단 연산 결과에 중복이 발생하면 중복이 제거된다 라고 했던 거였고, 자, 조인 어떤 모양이에요? 나비 모양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얘는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부터 연관된 튜플을 결합을 하는 연산자 해서 공통 속성을 중심으로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게 조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기호들 다 알아두셔야겠죠. 해당 문제는 디비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안 표기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헝가리안 표기법 뭐죠? 그쵸. 식별자 표기 시 접두어에 자료형을 붙이는 기법, 뭐 표기법. 아, 표기시인데 표식이라고 썼네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식별자로 뭐 good 이런 식으로 있었다 이러면 뭐 이 앞에다가 뭐 스트링이면은 뭐 s 이런 식으로 그 자료형에 대한 거를 뭐 붙인다라고 했었던 거였죠. 자, 그리고 얘랑 이제 같이 나갔었던 애들 중에서 뭐 식별자 표기법, 카멜 표기법, 파스칼 표기법, 스네이크 표기법 이렇게 더 있었고, 카멜 표기법은 여러 단어가 이어지면은 뭐 굿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어지는 것만, 그렇죠, 여기만 대문자로 첫 단어만 소문자로 표시하고 이어지는 그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하는 표기법이 카멜 표기법. 파스칼 표기법은 여러 단어가 이어지면 각 단어들을 다 대문자로 표기하는, 그래서 뭐 굿,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파스칼 표기법.
스네이크 표기법은 식별자 표기할 때 여러 단어가 이어지면 언더바를 넣는 거. 그래서 굿, 뭐 소문자로 쓴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단어 사이사이에 언더바를 넣는 애가 스네이크 표기법이다. 그래서 식별자 표기법도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테스트의 종류 중 동치분할 테스트, 경계값 분석 테스트 등의 종류가 있는 테스트 기법을 쓰시오. 뭐죠? 그쵸, 블랙박스 테스트죠. 뭐 아니면은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 적으셔도 상관없겠죠. 자, 블랙박스 테스트는 뭐예요? 예, 오타가 났네요. 동치분할인데. 자, 블랙박스 테스트는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기능을 알기 위해서 각 기능이 완전히 작동되는 것을 입증하는 테스트로 우리가 기능을 테스트해본다. 이래서 기능 테스트라고도 불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말하는 동치분할 테스트, 얘는 뭐예요? 동등분할이죠. 동등분할.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검사하는 기법, 동등분할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경계값 분석 테스트는 뭐예요? 이제 입력 자료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동치분할 테스트를 약간 보완해보자 해서 입력 조건의 중간, 이렇게 있는 이 중간값보다는 여기 경계값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 라고 해서 경계값을 테스트하는, 검사하는 기법을 우리가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뭐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 오류 예측 검사, 비교 검사, 이런 것들이 블랙박스 테스트에 포함이 되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13번 C 언어 소스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우선 메인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함수다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출력을 하겠대요. 뭘 출력을 한대요? 숫자를 출력을 할 건데 그 숫자 뭐래요? R100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R100한테 갔습니다. 자, 호출했더니 뭐래요? 리턴을 할 건데 뭘 리턴을 하래요? 200 플러스 R10 함수를 호출한 값. 자, 그래서 R10 함수도 호출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예요? 30 더하기 R1 함수 호출한 값 해서 그걸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R1이 얼만데? 라고 했더니 리턴 4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30 더하기 4. 그래서 R10을 호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34를 이제 반환한다고 하는 거고. 자, R100은 뭐예요? R10이 얼마였죠? 34였죠. 자, 그러니까 200 더하기 34면은 234. 즉, R100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234라고 하는 값을 반환을 한다 라는 거죠. 즉, 이 숫자를 출력하겠어 라고 했으니까 출력 결과는 234가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DB 스키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스키마가 뭔지 써라 라는 거죠. 뭐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했었죠. 뭐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셔도 돼요? 진짜 이게 제일 베스트 정답이긴 하거든요. 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뭐 집합이다, 구조이다, 메타데이터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제일 정답인데, 여기서 아, 나는 진짜 위에 있는 요 정답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러면은 뭐 스키마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겠죠. 뭐 스키마는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러면은 뭐 어느 정도 스키마에 대해서 조금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쓰고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러면은 그냥 뭐 메타데이터 집합이다. 아니면은 뭐 관계 구조를 정의한 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뭐 DB 구성 요소 속성 같은 것들을 정의한 정보다. 이해되실까요? 뭐라도 적어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답안으로 했을 때 기억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개에 대한. 자, 15번 다음은 자바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확대를 하면 잘 안 보이죠. 자, abstract 클래스, 추상 클래스죠. 비히클 해가지고 차량에 관련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하위 클래스에서 걔를 상속받는 애가 있는 거죠. 얘가 자식 클래스, 얘가 부모 클래스라는 거는 알고 계셨어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우선 메인으로 가야겠죠. 메인 여기로 가야겠죠. 여기로. 뭘 찾아갈지는 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메인 안에 있는 걸 보고서 여기 있는 걸 보고. 자,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클이라고 하는 걸로 obj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자,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 건데, 자, 뭐래요?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봤더니 스파크라고 하는 애가 있죠. 이거 뭐예요? 우리 클래스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카, 뭐 아니면은 비히클 이렇게 함수 이름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네. 이거 뭐 소환하는 거예요? 객체 만들 때 이 값을 갖고 태어나게 해줘. 즉 생성자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뭐래요? 여기 지금 var, 여기 val, 여기에 지금 스파크가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게 여기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에. 자, 그래서 set name이라고 하는 애를 호출을 해서 지금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지금 system out.print 해서 get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봤더니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지금 함수 호출할 때 이 괄호 안에 뭐가 있나요? 값이? 값이 없죠. 자, 근데 우리 얘가 자식 클래스니까 얘 본인으로 만든 거니까 부모보다 자신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getName이라고 하는 애는 두 개나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 뭘 받고 있죠. 값들을 매개 변수로. 자, 근데 얘는 안에 값이 없어요. 그 애를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걔가 없죠. 자, 그런데 얘는 이것만 갖고 있나요? 이 두 개의 함수만? 메소드만? 아니죠. 어떤 것도 갖고 있어요? 그쵸? 부모 것도 받고 있죠. 지금 요거 메소드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거 메소드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 set name 했을 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지금 여기 set name에 여기 var에 스파크가 들어갔던 거고 name에 스파크가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요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걔한테 가서 리턴 되는 걸 확인을 했더니 뭐래요? vehicle name 땡땡
하고서는 이어줘 이랬는데 뭐랑 이어달래요? 네임이라고 하는 애랑 이어달라고 했으니까 네임은 뭐예요? 스파크죠? 자, 그럼 정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히클 네임 콜론하고 아니 저 네임이 아니라 그쵸? 스파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매개 변수 없다. 근데 이거 카 클래스에 있는 겟 네임들을 봤는데 매개 변수 지금 없는 게 없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확인을 했더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호출이 가능한 거였고 거기서 이제 쭉 리턴을 하는 건데 여기서 나온 네임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서 스파크라고 하는 애가 생성자, 카 생성자, 얘가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값을 갖고 이제 간 거였는데 이게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set name이라고 하는 애를 호출을 했었고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였는데 name을 스파크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의 정답은 비히클 스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UI 설계 원칙 중에서 직관성에 대해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UI 설계 원칙 뭐뭐 있었죠? 그쵸. 자, 직관성, 일관성, 유연성, 효율성. 자, 그 중에서 직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직관성이 뭐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자, 그랬을 때 걔 말고 그럼 일관성은 뭐였어요? UI의 사용감을 높일 수 있다. 직관성은 방금 얘기했고 효율성은 익숙해진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인터랙션들을 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하다 라는 거였죠.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다음은 자바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얘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메인부터 시작을 할 텐데 자, i라는 변수 만들어서 0 집어넣어놓고 sum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0 집어넣어놓고 자,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 실행을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i가 10보다 작을 경우 돌리겠대요. 자, 지금 0이니까 10보다 작죠? 자, 그래서 i를 하나 증가시키고 1이 됐고 자, if 자, 이 조건 뭐죠? 우리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쵸? 홀수 찾는 조건식이죠. 그래서 우리 i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얘는 짝수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얘는 홀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홀수일 경우에 어떻게 하겠대요? 컨티뉴 하겠대요. 컨티뉴는 뭐죠? 그쵸? 넘어가는 거죠. 밑에 있는 애들 실행시키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잖아요. 아,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죠. 여기서 여기를 올라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더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자, 즉 무슨 말이에요? 짝수일 때만 더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짝수 뭐뭐뭐뭐 있어요? 2 4 6 8 자, 여기서 문제 10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쵸.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 9라고 해볼게요. i가 현재 9라고. 자, 9. 얘. 참이죠. 홀수니까. 자, 그러면은 컨티뉴. 되죠? 자,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9. 10보다 작으니까 참이죠. 자, 그러니까 i를 하나 증가시키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됐어요? 10이 됐죠. 자, if 얘가 참이라면 컨티뉴라고 했는데 참이 아니죠. 왜? 10은 짝수니까. 자, 그럼 뭐예요? 더하겠죠. 자, 이거 뭐까지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0까지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즉 정답은 얼마예요? 30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10까지 더해야 할지 아니면 8까지만 더해야 할지 이런 걸 의도를 하고 문제 자체는 쉬운데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출력 결과 30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리고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I 유형에는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뭐뭐뭐뭐 네 가지가 있다. 1, 2에 알맞은 유형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EAI가 뭐였죠? 그쵸? 기업 내외부 정보 시스템 통합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보 전달, 연계, 상호 통합 등 상호 연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 EAI인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나왔던 애가 뭐였어요? ESB. 그래서 EBS 형상화하면서 같이 외워주세요 라고 했었고, 걔는 애플리케이션 연계, 데이터 변환 지원 등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그래서 걔는 서비스 중심 통합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ESB라고 생각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이거 말고 두 가지 더 있는데 뭐죠? 그쵸, 포인트 투 포인트 얘랑 그쵸, 허브 앤 스포크. 자,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는 가운데 허브 있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스포크들 있는 거라서 허브 장애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이 있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점 대 점 연결 방식으로 뭐 변경하고 재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19번 씨뿔뿔에서 생성자란 무엇인지 쓰시오. 뭐 씨뿔뿔만 아니더라도 뭐 그냥 일반 생성자라고 하는 게 뭐죠? 그쵸. 뭐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특수한 종류의 메소드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다음 속성을 주소라고 하고 크기는 20으로 제한한다. 학생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는 결과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자, DB에 컬럼을 추가하려고 한대요. 자, 우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우선 뭐 추가, 수정 이런 단어들 지금 그쵸, 구조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하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학생 이름, 뭐 학생 주민번호, 학번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중에 여기다 이제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구조를 변경하는 거라 DDL에서 요 명령어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테이블, 어떤 테이블에 있는 거를 수정을 하겠대요? 학생 테이블에 있는 걸 수정을 하겠대요. 그 중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컬럼을 추가하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기 2번에 있는 거 뭐 들어가야 되죠? 컬럼 추가니까 add 들어가 줘야 되죠. 만약에 삭제하려고 하면은 드랍 컬럼, 수정하려고 하는 거면은 modify 컬럼, 이름 바꾸려고 하는 거면은 rename 컬럼.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컬럼을 추가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